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소멸시효 기간이 쭉 진행이 되다가 어떠한 사유가 딱 발생을 하면은 그 소멸시효 진행이 딱 중단을 하고 그 해당 중단 사유가 종료한 시점까지 중단돼 있다가 그 종료한 시점이 끝난 이후부터 다시 새롭게 해당 소멸시효 기간에 전체가 다시 진행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중단이라 그래요. 좀 어렵죠? 자, 결국적으로 이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소멸시효 기간이 계속 무제한 연장돼 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려요. 왜냐면 그동안 진행됐던 기간이 중단 사유가 끝난 이후부터 다시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법 제168조에 나오는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고 결국 이것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권리자가 권리 불행사를 한다는 거죠. 권리자가 권리 불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청구! 청구는 재판상 청구,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 절차 참가, 지급명령, 최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니 재판상 청구가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권리자가 권리를 소송, 재판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재판상 청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재판상 청구는 인사소송이면 그것이 본소이든 반소이든 이행의 소이든 확인의 소이든 형성의 소이든 심지어 재심의 소이든 묻지 않아요. 그렇고 항상 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할 수 있죠. 뭐 채무 부전대 확인 소송이라든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까지 한 경우에는 이런 응소 행위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형사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서 법원서에 고소를 한다던가 수사가 개시돼서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거나 이러한 사정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또 행정청이 내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판상 청구는 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기준입니다. 상대방한테 고발된 때가 기준이 아니라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새롭게 전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압류 신청을 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 절차가 종료한 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가압류가 아까 설명한 청구, 재판상 청구가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독자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 보존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은 즉 가압류 등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해당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을 가지고 본안소송을 해서 본안소송이 확정 판결까지 났어요. 그러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이제 종료되고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와 별개로 가압류의 집행 보존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가압류 등기가 살아있다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가지는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비흡수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이 판례의 태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이라는 거는 권리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신이 채무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관념의 통지를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실제 사례에서는 일부 변제예요. 소멸시효 기간 진행 중에 1,000만 원이었는데 원금이 그 중에 갑자기 100만 원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참 소멸시효 중단 사유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명확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언제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하는 게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법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는 엄청나게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법이 정한 오늘 설명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정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내가 이게 이런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자문을 구해서 조금 의미가 있고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봐줄 필요는 있어요. 보통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되기 직전에 내용 증명 같은 거 하나 떨렁 보내놓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청구 중에 한 사례인 최고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효과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면 안 되고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고 있는 기간 안에 법이 허용하는 그런 어떤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측에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권리자 여러분들 항상 연습을 하셔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